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페다고지 보고서 강의를 하는 김윤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안을 잘 찾아서 그 승진심사용 보고서를 잘 작성할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또 많게는 한 5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전부 시험을 보고, 또 국세청은 이제 엊그제 끝나서 또 나랑 함께 한 사람들이 또 합격을 했다는 전화를 오늘 9월 4일자로 또 이제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했던 상당히 주요했다고 말을 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을 하게 해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제일 걸림돌이 도대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 특히 1페이지로 주어지는 경남, 그 다음에 또 작년에 1페이지로 나왔던 인천, 또 뭐 15페이지로 나오는 강원도, 3페이지로 주어진 경기도, 국세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디어 체크리스트 기법을 가지고 주어진 제시문을 보면 거기에 아주 빨리 대안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S는 substitute라고 하는 대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존의 것을 한번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C는 콤바인이다. 그래가지고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기라고 하는 겁니다. 묶어봐라. A는 어댑트다. 그래서 어댑트, 응용이란 말인데요. 새로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학대 예방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나,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제시문 속에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노인 자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응용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대안을 다른 데다가 적용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M은요, modify, 또 요거 이제 적정히 한번 조정을 해라, 또 미니파이는 줄여라, 매그니파이는 확대해라.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란법에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래서 뭐 3만원은 식사비고, 그리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은 뭐 선물, 10만원은 뭐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이제 김영란법이 주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법률의 실효성이 있느냐, 또 우리 그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그만큼 침체된다고 해서 많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한번 이 줄여보시면은,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요? 2만원, 3만원, 6만원으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애국의 경우는 영국과 같은 데는 35,000원짜리 식사만 받아도요, 내가 누구한테 이제 35,000원짜리 밥을 먹잖아. 그러면 그 밥을 산 사람, 직책, 직위, 이름, 이런 걸 다 써서 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접대 문화가 너무 심은 데다가 이런 접대는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비싼 밥을 먹고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가 비싼 밥을 먹었으면은 뭔가 또 하나를 줘야 돼. 여기에 부패의 뿌리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잘 산데도 우리보다 적은 돈만 가지고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고질적인 접대 문화가 있으니 오히려 2만원, 3만원, 6만원으로
줄여서 강하게 처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 방법으로 우리가 한시 규정이란 말을 쓰죠, 보통. 예, 그래서 일몰 규정으로 2년간은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그 다음에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보고서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또 매그니파이는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확대한다. 그러니까 모디파이, 변경해봐라, 변경 또는 축소 또는 확대해라, 이건데요. 이것을 5만 원, 7만 원, 20만 원,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아마 이 3만 5만 원이 너무 적다, 물가에 비해서 낮다는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한 500여 명 전 17개 시도 또 뭐 서울시청, 국세청 다 이렇게 보면 아마 그 500여 명이 넘는 그런 분들 중에 490명 이상이 전부 이것을 5만 원, 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나 방금 내가 말했던 논거를 대해서 이런 규정을 더 강조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독창적인 답안이 되고 신선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는 put to other uses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한번 써봐라,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보라.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안전교육, 노인 자살 문제,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을 관리하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요걸 물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환경부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이용부라고 합니까? 이런 데서도 이 관리를 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물관리를 하다 보면 재난 방지를 위한 그런 측면은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물관리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컨트롤 타워는 재난안전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컨트롤 타워는 학교 안전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 문제에도 그것만을 주관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성교육, 이런 데다가 전부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일리미네이트다. 그래서 왜 제시문에 보면 짧든 길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아주 좋은 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 재정 활성화 방안에 우리가 이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들의 봉급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주거든요. 근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27%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에 연동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국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이 들쭉날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교육재정 활성화 방안을 쓰는 논문이나 기사에 보면은 이런 의무교원의 봉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리하자는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리버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버스 또는 리어레인지, 거꾸로 배열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로 본다면은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원 봉급 문제를 분리를 하면 안정적인 확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화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그걸 분리를 해버리면 안정적인 또 확보가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대함, 그 점은 주의를 요함, 이렇게 한번 거꾸로 또 바꿔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그것이 제안입니다. 이런 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세부 추진 일정을 꼭 넣어야 하는가, 무슨 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얼마 배정하고 주간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예를 들면 뭐 교육청이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 방안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한다. 그럴 때는 언제 TF팀을 구성해서 공청회를 듣고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그게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단언하건대 우리 역량평가 보고서는 그런 일정,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정을 넣지 마시고 오히려 그 세부 추진 방안에 그런 일정보다는 이런 참신한 대안을 넣는 것이 한정되지면 특히 이쪽 정도의 보고서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부족 문제를 많이 토로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요약 보고서를 쓰는 광주든 무슨 서류환기법이든 시간 부족 아주 가장 많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은 이미 내가 여러 번 말을 했고, 여러분이 보고서 틀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틀은 뭐냐? 없습니다. 보고서 틀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분이 그 작성한 거 보니까 뭐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큰 틀만 있지 나머지 보고서 틀이 없이 그냥 박스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점수를 주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아예 보고서 형식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런 기법을 쭉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기존의 것을 바꿔봐라.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를 무루 질,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무루 양은 국토이용부에서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걸 기존의 것을 대체해봐라. 그러면 그걸 바꿉니다. 바꿔. 오히려 환경의 질을 국토이용부에서 하고 무루 수질을 수량을 환경부에서 해야 한다. 다만 농거가 있어야 됩니다. 농거. 수질의 문제는 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자는 동, 이렇게 바꿔볼 때 오히려 참신한 대안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교육을, 정답 찾기 교육,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것은 나나 이 원포인트 레슨을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바꿔보면 이게 틀리지 않느냐 하고 겁을 내요.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것을 바꾼 데서 참신한 대안이 나왔고 창의적인 발전이,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항상 제시문에 있는 것을 바꿔보십시오. 제시문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쓸까?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제시문을 블록 처리해서 그대로 옮겨놓으면 그건 기획보고서가 아닙니다. 기획보고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써야 돼.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거꾸로 해보십시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표시해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응용을 한번 해보든가,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는 상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시문 속에 이제 이런 게 나왔다고 합시다. 교사 연수, 또 교사 교육 훈련이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안전교육, 성교육, 또 어떤 물 관리 교육, 이런 것은 우리 공부만 가르치고 교과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 상담 활동을 잘하고 학습 부진화를 조기에 발견해서 처방을 하고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그러면은 조기 발견이라는 것이 제시문에 전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데다 응용하자. 방금 내가 들었던 안전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사 연수도 중요하지만요, 학부모 교육 연수가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적용해보자 그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교사를 학부모로 바꾸어서 그걸 또 대안을 짤 줄 알아야 돼. 교사를 학부모로 바꾸되 어떤 것은 축소, 어떤 것은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에는 여러분 초임교사가 있고 경력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를 또 계속해서 미니파이 쪼개봐요. 여기에는 학부모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가정의 학부모도 있지만요, 다문화 학부모도 있고 조선 가정도 있고 실직 가정도 있고 또 뭐 학교 밖 청소년 가족도 있더구만요. 미혼모, 이런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연수가 딱 나오면 교사한테도 어떻게 하자. 또 교사도 또 미니파이 계속 쪼기면, 방금 전에 나는요 초임교사, 경력교사 그랬지만요, 관리자를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혁신을 위해서는 관리자인 교장, 교감 마인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교장, 교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런 것을 다른 데 응용해보고 변경하고 축소, 확대하고 그러면요, 재심은 반장만 있어도 모든 보고서를 다 쓰고 시간 문제, 창의성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스캠퍼 보고서 작성 기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여러분 또 원포인트 레슨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